토마토, 또 키위 등의 과일을 많이 먹고 따뜻한 물이나 차를 자주 마셔서 수분을 계속해서 섭취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니앤 스포츠에서는 비인기 종목이나 아마추어 경기, 그리고 스포츠 산업 관련 세미나 등 여러분의 다양한 행사를 후원합니다. 선정된 행사는 인터넷 생중계 또는 방송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srkorea.tv에 접속하셔서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래 나가는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스포츠 산업의 모든 것 머니앤 스포츠. 오늘 준비한 첫 순서는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주요 산업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한경닷컴의 유정우 기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에서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이 최근 대학 교육에 대한 혁신의 목소리가 큽니다. 근데 스포츠 산업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 늘어나는 대학 숫자와 줄어드는 학생 수도 문제이지만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서 정규 교육보다는 스펙 쌓기에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이런 이른바 대학 교육의 실효성 논란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에서는요. 대학과 전문 교육이 산업체 수요 중심의 현장 실습 위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터지고 있는 가운데 이 실증 교육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NCS 국가 직무능력 표준과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이 능력 단위 개발에 착수한 NCS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했습니다. 네, 극심한 취업난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요즘 스펙 쌓기 열풍이 한창인 것 같아요. 요즘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학과 취업을 좀 따로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스포츠 산업 분야도 좀 예외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펙 쌓기 사교육인데요. 이 휴학과 어학연수를 거치지 않고 대학을 스트레이트로 졸업하는 그런 인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 지난해 한국경제신문이 스포츠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3,000명을 조사를 대상으로 해서 리서치를 펼쳐봤는데요. 네. 그 결과 대학과 전문 대학, 수업 이외에 희망하는 분야의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뭔가 사교육비가 어느 정도 수준을 쓰고 있느냐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요. 20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약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 정말 40%에 가까운 대학생들이 대학 수업 가지고는 이 스포츠 분야 취업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 같은데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IT나 정보통신기술, ICT, 융복합을 강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스포츠 산업을 확대시키는 핵심 역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체육 계열이나 스포츠 산업, 스포츠 쪽을 전공한 사람들조차도 또는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조차도 굉장히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적지 않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스포츠개발원도 IT와 스포츠, 커뮤니케이션과 스포츠, 마이스와 스포츠 이렇게 융복합에서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교육기관, 융복합 전문대학원을 준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부도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은 과연 무엇이고 이 스포츠 분야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은요. 내셔널 컴피던시 스탠다드의 약자, 영문 앞글자를 따서 NCS라고도 하는데요. 이 산업 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핵심적인 것들을 모으면 지식과 기술, 소양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가가 산업별로 그리고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합니다. 이 산업 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2년에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직업능력 표준을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스포츠 분야는 기존 분류 중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용품, 시설, 경기지도, 마케팅, 레크레이션 같은 5개 소분류에 따라서 거기서 또 파생될 수 있는 세부적인 능력 단위 개발을 올해 처음 착수를 한 것입니다. 정부 NCS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양희경 팀장 얘기를 들어보시죠.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더라도 아마 다시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 현상이 많이 나갔고 미스매칭이 많이 난다 이랬었는데 그 재교육 비용을 없애주고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NCS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스포츠 분야 분류 체계는 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분류 체계는 직무의 유형, 타입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표준의 단계적 구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무능력표준 개발의 전체적인 로드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분류 체계는 24개 대분류와 77개 중분류, 226개의 소분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857개의 세분류 순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중 스포츠는 12번째 대분류인 이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분야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용과 미용, 결혼과 장래, 관광, 레저, 그리고 스포츠 이렇게 4개로 구성된 중분류를 거쳐서 다시 스포츠 용품과 스포츠 시설, 스포츠 경기 지도, 스포츠 마케팅, 레크레이션 이렇게 5가지의 소분류로 나뉘어집니다. 이 5가지 분류는 각각 특성에 맞춰서 총 14개의 세분류로 나눠지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전문가 그룹의 워크숍이나 조언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경청을 해서 마지막 단계인 산업 현장의 상황과 능력 단위별 세부 분류를 가지는 것인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국가 차원에서 직무능력 표준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이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공급자 위주의 스펙 쌓기, 이 교육 문제, 이 부분은 사실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의 신입사원 재교육비를 부담을 준다거나 기존 직원들도 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기업들에게 물리는 꼴이 됩니다. 스펙을 쌓고 업무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알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들어와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이 불일치 가운데 하나로 손꼽혀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능력 중심 사회 만들기를 핵심 국정과제 73번으로 확정을 하면서 국가 직무능력 표준 구축에 대한 속력을 더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NCS 기반으로 한 현장에 있는 학교 교육도 좀 반영을 시키고 직업훈련도 유도를 하고 자격제도도 개편하는 등 이 올해 안의 목표를 그렇게 삼고 있는데요. 개발을 완료해서 올해 안에는 모든 것을 NCS 기반으로 한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올해 안에 개발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좀 그 기준과 세부 능력 단위가 현장 교육에 잘 녹아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스포츠 분야의 일선 교육 현장의 반응은 어떤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그동안 체계적인 현장 학습, 현장의 실습 등을 통해서 산업 현장과 교육 과정의 차이를 좀 줄여보고자 노력했던 학교들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능력 단위 개발이 이 보편적인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니즈를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교육하는 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학생과 학교층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과학대학교의 생활체육 계열 학장이자 한국스포츠산업협회 이사인 이성민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인턴 과정 없이 학교에서 졸업 후에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서 체육을 전공한 학생들에게도 많은 일자리가 제공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스포츠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전문인 양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직무능력 표준이 일선 대학이라든지 전문교육기관 등의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주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향후에 현장 적용 그리고 활용에 대한 계획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개발 모델들은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현장 적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욱이 이 사업은 개발 주체인 노동부뿐만이 아니라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교육부나 산자부, 산업부 같은 부서들 간의 융합이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주무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은요, 이미 개발에 착수하기 이전에 교육부나 산자부 등의 부처 간의 공통 요구를 충분히 수렴을 했기 때문에 현장 적용과 부처 간의 협력 부재 등은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양희경 팀장 얘기를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NCS를 일부만 개발을 하면 그 전 산업계에서 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 일단 그 NCS를 전 산업에서 해서
만약에 일부만 개발을 하면 어떤 특정한 또 과에서 그걸 또 활용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또 어떤 특정한 데를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어디는 SS를 적용을 해야 되고 어디는 안 그렇고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전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NCS를 다 합의라는 거 하에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은요, 스펙 중심의 사회 분위기를 능력 중심, 그리고 실효성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관련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스포츠 산업의 현장과 교육, 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좀 좁혀질 수 있는 선진화된 모델이 개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NCS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 대한 분류나 기준, 활용 방안 등은요, 자세한 사항은 www.n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어떤 직군에 어떤 능력의 단위가 필요한 것인지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김창호의 더 리더스입니다. 정부 스포츠 3.0 위원회 전문위원이자 한국스포츠산업협회에서 총장직을 맡고 있는 김창호 교수가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김창호의 더 리더스 진행의 김창호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마치 실제처럼 구성한 것을 가상현실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게임 엔터테인먼트 산업 위주로 발전하던 가상현실이 최근 들어 교육, 훈련,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하신 분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용해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계신 분입니다. AR비전의 이영민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AR비전은 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한 그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시켜주시죠. 네, AR비전은 2000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3D 그래픽스, 실시간 영상 처리, 모바일 솔루션, 그다음에 저희가 그 시뮬레이터 분야에 저희는 이제 세계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경험도 충분히 갖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뮬레이터 시스템과 더불어서 저희가 실감형 컨텐츠에 관련된 솔루션하고 그 분야에 대한 기술들을 저희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지금까지 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용한 그 시뮬레이터를 많이 개발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스크린 기반의 사격 훈련을 할 수 있는 스크린 영상 사격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정맥 주사를 햅틱이라고 하는 시스템과 가상현실을 접목을 해서 피부를 뚫고 정맥을 뚫으면서 정맥 주사법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정맥 주사 시뮬레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불이 난 화재 현장을 그대로 가상현실에서 모사를 해드리고 그 체험이라든가 소방 훈련을 할 수 있는 소방 훈련 시뮬레이터라든가 사격 훈련뿐만이 아니라 전술 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군 모의 훈련 체계 쪽도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뮬레이터가 있고 또 군에서 사용하는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위험한 이런 시스템에서 정비를 미리 해볼 수 있는 이제 몰입형 그런 가상훈련, 정비훈련 시스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태권도 교육 시스템에 대한 개발도 하시면서 스포츠 산업 분야에도 뛰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자칠판하고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스마트 교육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스마트 교육 시스템의 플랫폼에 태권도라고 하는 아이템을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VR로 만들어진, 가상현실로 만들어진 표준 교육 태권도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태권도가
206개 나라에 보급이 되어 있는데 예. 그런 표준화된 교육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보급시켜서 우리나라의 그 정신과 제대로 된 교육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그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사범이 아닌 그 화면을 통해서 그와 같은 동작과 그런 그 태권도의 기본형들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다른 나라에도 태권도에는 사범이 다 계십니다. 예. 그런데 그런 사범님들이 모든 동작을 100% 수용을 해서 모든 동작을 똑같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몸 동작을 통하다 보니까 가르쳐 주시는 것과 실제로 대한민국의 태권도 국가대표 시범단이 보여주는 시범하고는 일선에서 가르쳐 주시는 사범님들하고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그 들쑥날쑥한 기술의 그 표준 폼이 없었는데,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아주 멋있는 폼을 예. 그 표준화된 폼으로 정해서 우리나라의 정부의 기준으로 이것을 전 세계에 보급을 한다면 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가 다 시뮬레이터에 관련돼 가지고 산업별로다가 많이 네. 확장 보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도 태권도 네. 말고 다른 종목에서도 시뮬레이터를 개발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네,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태권도 시스템은 스마트 컨텐츠의 플랫폼 위에 태권도가 올라간 형태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지금 이제 뭐 크고 작은 전시회를 몇 개 나가 봤는데 우선 그 부위별로 저희가 태권도에서 근육을 어떤 부분을 단련을 해야 예를 들어 격파인 경우에 주동근이 어디고 몸을 지탱해 주는 근육이 어디고 그런 근육을 개발을 하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를 보여드렸었습니다. 예. 그걸 보여드리니까 먼저 부위별 피트니스 클럽이라든가 예. 뭐 이런 부분에서 교육하시는 교육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것도 만들어줄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장이 있는 것은 뭐 분명히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예. 뭐 피트니스, 요가, 헬스, 뭐 예를 들면은 춤 부분까지 뭐 전체적인 운동, 우슈, 쿵푸 이런 부분뿐 아니라 뭐 스포츠 댄스에 이르기까지 또는 생활 체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시뮬레이터 사업을 국가 동력 산업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요즘에 ICT를 이용한 모든 분야의 시뮬레이터 시장이 창출될 수가 있고요. 예. 가장 정부에서도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산업 분야고 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이 좋은 일자리 창출부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커다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분야에 더욱 관심과 좀 지원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AR 비전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은 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저희는 지금 가지고 있는 태권도 시스템으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쪽 시장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주된 시장으로서 이 세 나라를 동시에 저희가 진출을 해서 마케팅을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관한만 저희가 전 세계를 판매할 수 있고 저희가 리드할 수 있는 전 세계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회사로 저희가 자리매김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핏브랜사이드에서 모실 분은요, 국가대표 축구 선수 중 몇 안 되는 서울대 출신이시죠. 1980년대 이용수 KBS 해설위원과 황보관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 등과 함께 서울대 축구부의 전성기를 이끄신 분입니다. 이 서울대 축구부의 강신우 감독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선수 생활 은퇴 후에 오랫동안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모교에서 지도자로 직접 활동해 보니까 어떠신가요? 우선은 좀 모교다 보니까 애정이 있잖아요. 운동을 전문적으로 해서 들어온 학생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체육교육과에 들어왔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의 그 원하는 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갭도 좀 메꿔주고 그래가면서 성장시켜가는 과정. 그다음에 사회에 나와서도 이런 후배들이 바람직한 사회상을 만들어가는데 오히려 축구 성적은 다음이고 정말 좋은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크는 것이 바람직한가 사실 연구하면서 같이 커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죠. 그 현재 또 어린이 축구 발전에도 앞장서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축구협회에서 근무를 할 때 유소년 분과위원장을 14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연소 유소년 분과위원장으로 시작해서 뭐 많은 유소년 대회도 만들고 정책 프로그램 다 만들다 보니까 어린이 축구교실도 실질적으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대치동 같은 데다가 어린이 축구교실도 만들어서 누구라도 다 안 된다. 부잣집 애들이 무슨 축구를 해. 근데 선진국은 사실은 더 운동 많이 시키잖아요. 그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한번 해서 대중들에게 유소년 축구라든 부분의 발전적인 부분도 좀 키우자. 그래서 그쪽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거기가 모태로 돼서 좀 못 사는 지역에 축구교실을 또 하나 만들어서 오히려 이쪽에서 좀 수익이 나는 걸 오히려 그쪽에다가 봉사하는 식으로 만들자. 해서 그것이 벌써 한 12, 13년 됐죠? 감독님은 사업가로도 잘 알려져 계신데요. 특별히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항상 아버님도 옛날에 사업을 하셨어요. 아버님은 이제 그 교육 사업하고 출판 사업을 겸해서 하시는 그런 사업을 하셨는데 참 이 업다운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못 살았던 적도 있었고 학교 다닐 당시에 저희 집이 굉장히 또 파산하는 시기 돼서 대학교 3년 동안 제 기억으로는 2개의 바지로 3년을 때웠습니다. 그러면서 뭐 중간에 이제 대표 선수가 되고 뭐 그래서 돈이 좀 생기고 그래서 그런 위기는 넘어갔지만 그때부터도 항상 사업가의 꿈은 늘 갖고 있었고요. 축구 선수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사실 그렇게 잘 사는 모습들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때부터 보통 축구 선수들과는 다른 삶을 사셨네요. 그런 셈이 됐죠. 지금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신 스티븐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아이의 이름을 걸고 막내 아들의 이름을 걸고 브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음식은 절대적으로 웰빙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염도도 낮추고 지방도 떨어뜨리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굽는 방식이 아니라 스팀 방식으로 해서 미국의 학교에서는 요즘에 햄버거 갖고 오는 것이 못 갖고 오게 퇴출이 됐어요. 핫도그는 엄마들이 만들어줍니다. 직접 스팀으로 해서. 그래서 학교에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음식이에요.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밖에 재밌습니다, 안 들어요. 아주. 그러네요. 저희가 또 앉아있는 이곳이 커피 아울렛이잖아요. 이곳은 어떤 곳인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뉴욕 핫도그를 하다 보니까 음료를 꼭 그 콜라나 사이다, 탄산음료 이런 걸 먹다 보니까 또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어느 날 커피랑 아침에 먹다 보니 이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핫도그에 맞춰서 커피의 강도를 좀 낮췄죠. 그래서 음식 궁합을 잘 맞춰갖고 부드럽게 뉴욕 핫도그엔 커피로 두 번째 브랜드를 또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커피를 점점 발전시켜 나가다 보니까 전문적인 커피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왕 하려면 통 크게 한번 해보자 해서 다니다 안성에 이 좋은 산속에 있는 터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 만에 땅 계약을 하고 사버리고 여기다가 약 3,000평 되는 규모로 물류창고와 커피 아울렛을 만들어서 했죠. 그래서 한국 최초로 항상 뭐 최초라는 걸 많이 해봤던 놈이라 커피도 아울렛식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드실 수 있게끔 하고 맛있게 해가지고 갈 수 있고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조그만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원스톱으로 다 해갈 수 있는 곳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 오픈한 지 이제 100일이 아직 안 됐습니다. 체육인들 같은 경우에는 은퇴 후에 새 삶을 찾는 것이 좀 쉽지 않잖아요. 감독님께서는 은퇴 체육인들에게 어떤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많은 경험상 일단은 주변에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성공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지만 눈높이를 너무 높이지도 말고 자기 현실에 맞는
대화 상대자가 있어주면 얼마든지 문제 해결뿐이 아니라 발전도 같이 찾아나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남이 성공했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간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스스로가 연구할 수 있는 자세를 자꾸 만들 수 있게 힘과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대화 상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스포츠 산업의 모든 것 머니앤스포츠. 이번 순서는 한 주간의 스포츠 산업 관련 단신과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스앤라이프 시간입니다. 오늘도 상큼한 엘랄한 미소가 돋보이는 김지은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한 주간의 스포츠 산업 관련 단신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 좌절, 국내 리그 경쟁력 약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축구 행정 등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 축구의 중흥을 위해서 한국축구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한국축구혁신 특별전단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축구혁신 특별전단팀에는 문체부,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물론 국민생활체육전국축구연합회, 대한체육회, 한국스포츠개발원 등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모든 축구 유관기관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요. 엘리트 축구와 생활체육축구 간의 연계 방안과 축구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등 축구 행정 선진화 방안, 남녀 유소년 축구 저변 및 클럽 시스템 확대, 여자 축구 활성화 방안, K리그 활성화 방안,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한 동호인 축구 클럽 지역 리그제 도입 방안, 한국 축구 산업의 확대와 선진국형 축구 문화 확산 등 단기적 임시적 처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축구 중흥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의제 발굴과 충분한 논의, 공론화를 통해 한국 축구 선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한국축구혁신특별전담팀을 통해서 국민들을 한마음으로 묶고 또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던 우리나라 축구가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회복해서 기쁨과 또 환희를 주는 스포츠로 거듭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스포츠 산업의 모든 것 머니앤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유정우 기자 그리고 김지은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